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바이오가 역시 강하고 오늘 2차전지 쪽에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 사실 실적 발표 자료는 다운을 받아놨는데 그거 외에 좀 추가적으로 자료가 확보되면 포스코 퓨처엠 관련돼서 실적 리뷰 당연히 다음 주에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기업, 이 산업을 또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가슴 뛰는 벅참을 느꼈습니다. 물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한테는 연초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섹터가 이제 글로벌 탑티어로 이미 저는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티어로 딱 진입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역시나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이 섹터와 이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 글로벌로 말 그대로 제가 좋아하는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제가 이 기업이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 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완전히 글로벌 무대를 꽉 장악하고 있구나, 굉장히 국뽕이 차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글로벌 관련돼서 우리가 반도체랑 2차전지만 볼 게 아니라 조선은 이미 세계 1등이고요. 방산 세계 탑5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 섹터도 제가 봤을 땐 탑5 안에는 이미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너무너무 공부하면서 분석하면서 뿌듯했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에 그 어느 유튜브나 경제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한 진짜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SK 파트너스 서울 미덕 제3차고요. 장소는 서울 언주역에 있는 분데스 언주란 데서 하고요. 그 위에 테라스도 있습니다. 끝나고 1시간 동안 찾아오신 분들끼리도 네트워킹을 하고요. 저하고도 네트워킹 하고요. 저 말고 다른 강사분하고도 얼마든지 네트워킹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제가 에이전트 시대의 새로운 국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소부장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있을까? 요새 핫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배당주의 투자는 꼭 필요한가? 이러한 주제로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선영 대표가 막바지로 가는 무역 협상, 새로운 페이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미국 투자란 주제, 윤여민 이사가 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본 추경과 코스피의 상관관계,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가 전반적인 매크로 시향을 짚어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부영 이사가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란 주제로 개인 부동산 투자 시대의 종말,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마지막 골든타임, 상업용 부동산 쪽을 집중적으로 다뤄줄 예정입니다. 그 강연 들으시는 분들끼리 또 친해져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강연 들으시는 분들만을 위한 단체 톡방, 단톡방을 만들어서 커뮤니티화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차감형이고요. 당연히 100만 원의 그 멤버십 비용에 120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한 번 강의 들을 때마다 10 크레딧이 차감되는 거고요. 멤버십으로 가입하면 강의를 추가적으로 더 들을 수 있고,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 파트너스 앤 프렌즈 클럽이라고 여기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고정 댓글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엄청 궁금하셨을 거예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한테는 계속 강조해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글로벌 탑티어로 이미 우뚝 서기 아주 딱 그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평균 상승률이 45%고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45%인데 코스피 지수가 요거 장중 데이터입니다. 종가가 아닙니다. 32.5%의 코스피보다 초과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피, LG생활건강, 죽쓰고 있는 거 포함해도 엄청난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요. APR이 압도적으로 232%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달바글로벌 5월 22일 불과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 92%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맥스 화장품 BM 72%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50%, 한국콜마가 72%, 어마어마하죠. 애경산업이 36%, VT가 부진하네요. VT가 마이너스 8%, 아모레퍼시픽이 31%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장품 ODM, 위탁 생산하는 만들어주는 것도 세계 1등 코스맥스, 2등 한국콜마, 만드는 것도 우리가 제일 잘 만듭니다. 각
글로벌 국가마다 다양한 규제와 인증과 여러 가지 물류 이런 걸 다 책임져주는 올인원으로 각 국가에서 인프라를 갖춰주는 완벽한 유통업체 실리콘투도 폭풍 성장하면서 국내 화장품 인디 브랜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적인 브랜드력으로 VT라든지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인디 브랜드를 넘어서 이제는 국내 탑티어인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글로벌 브랜드인 로레알 이런 데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디 브랜드는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엄청나게 파이를 키워가고 있고 국내 브랜드가 해외에서도 제품력, 기획력, 마케팅력을 입증했습니다. 무리하게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온라인에서 확실한 인기를 끌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 굉장히 뛰어난 제품 기획력과 이 제품에 대한 독특한 특성, 다양한 카테고리와 컨텐츠를 개발해서 독자적인 카테고리와 독자적인 컨텐츠로 화장품이 소위 말하는 화장품의 지금의 핵심 소비 세력이라고 하는 젠지 세대의 마음을 국내 화장품이 꽉 잡았습니다. 인스타와 틱톡 이런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폭발적인 국내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달바글로벌이라는 회사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한, 키움, 메리츠, 한투, 하나, 유진, DS, NH, 한화, KB다월, DB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달바글로벌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쓸데없는 종목이나 쓸데없는 산업,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볼 필요가 없는 거는 제가 아예 다루질 않으니까 2차전지만 편식해서 보지 마시고 공부 차원으로 투자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시면 반드시 투자 판단하시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들어주신 분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데 달바글로벌의 반성현 대표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공대의 과거 네이버의 전신인 NHN 개발자 출신입니다. 이분도 공대생입니다. 그런데 승무원 미스트라고 불리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요거를 폭풍 히트시켰습니다. 반성현 대표는 NHN을 나와서 TN컨이 다양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화장품 회사를 중국에서 키우는 그런 컨설팅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업계 돌아가는 거를 빠삭히 컨설팅 회사에서 파악한 다음에 화장품 회사를 2016년에 직접 차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승무원 미스트라고 이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 글로벌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미 5천만 개, 7천만 개 가까이 팔렸고 1억 개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화이트 트러플은 최고 산지인 이태리의 알바산을 원료로 활용해 미스트 세럼으로 만든 건데요. 이 반성현 대표가 제품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철저하게 제품을 최우선으로 하고 제품의 기획력과 제품 퀄리티와 제품의 고객 만족도 이거를 가장 회사의 최고 가치로 삼았습니다.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매출이 2019년에 233억에서 작년 3,091억으로 약 15배 성장했습니다. 올해 역시 최대치, 실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숫자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저리가 납니다. 매출은 15배, 영업이익 약 4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역대급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2분기 매출 역시도 역대급을 갱신한 전년 동기 대비 77%, 네, 숫자 아름답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역시도 역대급 실적 최대치 갱신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각국의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달바 제품이 계속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프라임데이 역대급으로 잘 됐습니다. 거기에 딱 인상적인 2개의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달바 글로벌의 제품과 APR의 메디큐브가 미국 프라임데이에서도 히트를 쳤습니다. 21년도부터 해외 시장에 본격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해외 시장 진출한 지 4년 차가 안 됩니다.
작년 해외 매출이 1,400억대였는데 해외 매출 첫 스타트 끊을 때는 200억도 안 됐습니다. 여기서 해외 매출이 1,400억까지 작년에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6%, 약 절반 가까이 올라왔고 내년에는 55%가 넘을 것 같습니다. 내후년에는 65%, 70%까지도 확대될 수 있겠죠, 해외 매출이. 일본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해외 매출이 1분기 기준으로 55.9%까지 나왔고요. 이미 달바 글로벌의 미스트와 세럼, 선크림은 20개국 이상 글로벌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굉장히 다변화 잘 돼 있는데요. 러시아가 가장 높습니다. 러시아가 29%고요. 요번에 러시아 수출 6월달 한국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양호했습니다. 좋았는데요. 그걸 누가 이끌었냐? 바로 달바 글로벌이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18%, 일본이 22%, 아시아 국가들인 아세안이 19%로 특정 나라의 쏠림 없이 골고루 다 잘 돼 있다. 그나마 러시아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30%는 안 된다. 2028년까지 반성현 대표는 승무원 미스트인 달바 세럼을 글로벌로 누적 1억 병 이상 판매 목표를 세웠고 2028년에 매출 1조 달성을 목표로 세웠는데 28년도 매출 1조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현재 이 매출 속도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27년도면 매출 1조가 예상이 됩니다. 해외 매출 비중 반대표가 밝힌 거는 7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이미 올해 1분기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55.9%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진짜 재미난 건 비싸게 판 프리미엄 고급화 전략으로 오히려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을 어느 정도 브랜드 수준까지 육성하려고 하면 글로벌 브랜드인 키엘이나 이솝 요 사이즈까지 글로벌 히어로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달바는 이 갈색병이라고 하는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바늘에 이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을 올리려는 목표로 하고 있고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으로 기존 가격 대비 2배 이상의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하이엔드 라인인 시그니처 라인에 대한 확장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바라는 브랜드는 반성현 대표는 세계 어디 가도 알고 모두가 사용하는 브랜드로 키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마케팅 기획력까지 결합돼서 상당한 성공을 이뤘고 앞으로가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여력이 있고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5월달에 미국 수입 화장품에서 한국 수입 비중이 전월 대비 9.1% 증가하면서 31.6%로 또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7월 프라임데이 때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둔 선구매 물량이 있었고요. 미국만 수출 데이터 좋은 게 아닙니다. 유럽, 중동, 러시아까지 확대가 나왔습니다. 6월달 가집기인데요. 한국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7조 5천억, 약 5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6월달 데이터도 역시 좋았습니다.
한국 수출액은 전체 무역 수출액에서 0.1%에서 화장품이 전체 무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까지 올랐어요. 0.3%에서 1.3%까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저는 이 화장품의 비중이 최소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성장 트렌드를 맞물려서 최소한 5에서 많게는 1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엄청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스킨부터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크림, 선케어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기초 카테고리, 기초 화장품의 카테고리가 발달되고 활발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의 인디 브랜드가 미국과 일본에서 사용률이 저조했던 카테고리를 아예 성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톤업 크림이라든지 비비크림이라든지 아예 카테고리, 미국과 일본, 중동, 유럽에서 아예 카테고리가 약했던 거를 색조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의 색조 수출 성장률이 월 평균 28%의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의 색조 수출 성장률은 59%입니다. 미국 수출은 14%, 일본 수출은 26%, 유럽 수출은 9%까지 전체 수출에서 나라별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14%, 유럽은 9%, 일본은 22%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색조 순위 10위권 안에 계속적으로 요 쿠션이란 것도 우리나라가 카테고리를 확장시킨, 미국과 일본에서 확장시킨 하나의 제품화입니다. 여기도 핫한 회사죠. 핫한 브랜드죠. 티르티르, 굿아이 글로벌. 티르티르의 레드 쿠션 항상 색조 순위에 들어갔고요. 최근엔 좀 어렵지만 AVLCNC의 미샤 비비크림 역시도 색조 순위에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한투자증권에서 가져왔는데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는 무 카테고리에서 유를 생산한다. 두 번째, 미국 디지털 채널 확장에 따른 수혜를 K인디뷰티가 가장 많이 받고 있다. SNS 채널 가장 잘 활용하고 있죠. 인스타, 틱톡, 유튜브 최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여력 하락에 따른 MZ세대의 가성비 소비가 이제는 그 옛날에 로레알, 시세이도 이런 브랜드 안 쓰죠. 들 쓰죠. 높은 차별성이 한국이 다 갖고 있는데 열망 브랜드 역할도 하면서 이례적인 브랜드 역할도 하면서 한국이 프랑스와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품력과 기획력과 미국의 젠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카테고리별 높은 침투율, 다양한 분야, 립, 메이크업, 스킨케어, 마스크팩, 립케어. 요 립케어라는 것도 국내 인디 브랜드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죠. 바디케어, 미용 잡화. 한국 브랜드가 립밤부터 앰플, 에센스, 세럼, 페이스팩. 페이스팩도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립글로스, 아이크림. 아이크림도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수출량도 월 평균 22% 성장하는 게 과거에 중국이었다면 지금 미국과 동남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유럽의 기초 화장품 수출액은 이 성장률 보이시나요? 월 평균 8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 6개국이 전체 화장품 수출에서 기초 부분에서 12% 비중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영국이 51% 성장했고요. 프랑스가 140% 성장했습니다. 선크림, 에센스, 제품 다각화하면서 결국은 달바 글로벌도 야 APR에 비해서 너무 제품이 없는 거 아니야? 단일 아이템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밸류에이션 할인 해소 요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2C 위주였다면 이제는 B2B 쪽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마진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해외 초기 성장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아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북미 아직 20%도 안 되죠. 유럽 아직 20%도 안 되죠. 러시아만 높아요. 러시아. 근데 러시아에만 수출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2분기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는데 유럽이 405% 증가했고요. 일본이 352%, 아세안이 165%. 숫자가 진짜 아름답죠. 2분기부터 3분기 본격적으로 B2B, B2C에서 이제 B2B로 해외 매출 증가하면서 철저하게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달바 글로벌은 말 그대로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터풀 선크림이 1000만 개 넘게 팔렸어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만 생각하는데 이 미스트 말고 선크림도 1000만 개 넘게 팔렸다고. 이 워터풀 선크림이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달바 글로벌이 전략적으로 잘하는 게 2+1 전략이라 해서 2개의 히트 제품과 1개를 지역별 맞춤형 제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미스트와 선 제품 핵심 매출은 해외에서 작년까지 연평균 208% 성장했고요. 올해도 연간 해외 매출은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이 222%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이 206%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세안이 120%, 러시아가 52%, 미국도 50%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성장입니다. 감성적인 패키지, 고기능성 마케팅, 철저하게 프리미엄 뷰티 시장을 달바 글로벌이 적절하게 잘 공략을 했다. 타 K뷰티 경쟁사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고단가 제품 라인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달바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럭셔리 라인이 드디어 하반기에 런칭이 됩니다. 프리미엄 뷰티 시장을 오히려 더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말 그대로 고가 제품으로 아예 그냥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스트가 62%, 선 제품이 36%, 나머지가 페이셜 크림 10%,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은 이미 5천만 개 이상 팔렸고 연간 1억 병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컬러별로 톤업이 가능하고 거기에 안티에이징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글로벌로 누적 1000만 개 이상을 판매했고 여기도 글로벌 누적으로 3000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스트와 선크림 외에 아까 각 나라별로 2+1에서 1개를 지역별 맞춤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미국, 유로존, 중국에서는 더블클림이 미스트, 선크림 외에 3위 제품으로 더블클림이 꼽히고 있고요. 러시아는 3위 제품으로 아이패치가 꼽히고 있고요. 재밌죠? 인도네시아는 비건 클렌저 제품이 3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출 내에서 B2B 비중은 아직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더 상승시킬 여지가 남아있다.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이미 진출해서 성공한 다음에 오프라인 진출하는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바 글로벌 뿐만이 아니라 구다이 글로벌 모두 마찬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 고기능성의 프리미엄 비건 컨셉으로 시장에 완전히 정착을 했고 전 제품 비건 인증을 획득하면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파는 가격 자체도 훨씬 비쌉니다. 최소 20% 이상 비쌉니다. 예를 들어 조선미녀 선크림이 밀리리터당 300원, 라운드랩의 선크림이 245원이라면 달바 글로벌의 선크림은 밀리리터당 329원으로 27% 이상 비쌉니다. 해외에서도 조선미녀의 선크림이 밀리리터당 0.32달러, 라운드랩이 0.41달러라면 달바만 조선미녀보다 22% 비싼 0.44달러로 가장 비싼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고기능성을 강조하고 더 럭셔리 라인으로 뽑은 달바 시그니처가 올해 하반기에 런칭이 예정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제품이 클렌징 밤과 앰플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PR의 해외 성장률이 186%, LG 생활건강의 해외 성장률이 8%,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성장률이 27%인데 반해서 달바 글로벌의 해외 성장률은 210%를 넘고 있어서 해외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달바 글로벌이 탑을 찍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중국 수출 호조로 화장품 업종 지수가 역대급을 찍을 때 평균값이 24배, 최대값이 40배의 PER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중국에서 성장성을 부각받았던 아모레퍼시픽이 업종 평균보다 약 12%에서 최대 36%의 프리미엄을 받았고 이 평균값의 프리미엄만 봐도 예를 들어 24%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데 저는 달바 또는 APR은 화장품 평균값의 프리미엄보다 24%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일본에서 매출 사이즈가 970억에서 1560억 사이즈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 역시도 600억대 사이즈에서 750억대 사이즈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 역시도 570억대에서 700억 사이즈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 모두 성장합니다. 미국 역시도 380억 사이즈에서 950억에서 1000억 사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도 200억대에서 480억에서 500억으로 유럽도 2배 성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화권만 200억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세안과 유럽을 차세대
성장 권역으로 설정하면서 내년 26년부터 점진적으로 매출을 확대시키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26년도에 미국과 러시아 못지않은 정말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오프라인이 70%, 일본은 온라인이 70%, 오프라인 30%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Q10, 라쿠텐에서 월평균 거래액이 3배 증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고요. 미국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데 이제 나머지 20%를 B2B로, 여기서 B2B를 최소한 30% 이상까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달바글로벌은 이미 틱톡, 인스타, 역직구 플랫폼에서 매출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28년도 매출 1조, 조기 달성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은 당장 내년에 68%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 27년에는 75%까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로레알의 실적을 보면, 또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울타뷰티의 실적을 보면 럭셔리와 프리미엄 제품 쪽의 수요가 견조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화장품 산업의 소비를 주도하는 젠지 세대들의 소득 여력이 증가했다는 거고, 럭셔리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견조하다는 거는 프리미엄 스킨 브랜드를 지향하는 달바글로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달바글로벌은 6월 22일 발행 주식수의 19%에 해당되는 락업 물량이 해제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단기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 부담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관세, 화장품 관세도 25% 매기겠다. 매크로도 일종의 불확실성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도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티몰에서 작년에 매출 87억, 여기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당연히 직거래로 전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마진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 매출 비중 85%인데 드디어 미국의 오프라인 얼타뷰티, 코스트코, 타겟, 월마트 오프라인 채널 하반기 입점이 예상돼 있습니다. 유럽 역시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드디어 영국의 부츠, 독일의 더글라스, 스페인의 클라레, 이 다양한 오프라인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이요. 일본 역시도 Q10 중심에서 오프라인 이미 1,500개는 뚫었고 훨씬 더 일본에서 오프라인 매장 확장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비 단조로운 상품 카테고리를 지적받아왔지만 중요한 건 현재 상품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마케팅과 기획력인데, 이미 신규 카테고리 확장 역량의 가장 중요한 APR이나 안우아가 하는 대표적인 신세대 인디 브랜드 업체 바로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은 당연히 달바글로벌도 완벽하게 완성을 했다. 이 크림과 마스크팩도 연평균 100%씩 성장하면서 이 미스트나 선케어를 충분히 보조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보세요. 영국 파리의 코스RX, 여기 보시면 스킨케어 쪽에 달바, 여기 있죠. 달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네, 코스RX 대단하죠. 여기 스킨케어 쪽 5위도 코스RX네요. 이태리의 카테고리, 이태리아입니다.
여기 17위에 뷰티 베스트셀러 17위에 여기 달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또 있죠. 스킨케어 쪽 이태리 순위 7위에 달바 스프레이 세럼이 또 있죠. 독일은 5위입니다. 5위 달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여기 또 있죠. 독일의 스킨케어 쪽에 달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 독일에서 스킨케어 쪽 1등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쪽에도 여기 보시면 조선미녀, 닥터엘시아, 아누아, 메디큐브 상위권에 있죠. 어마어마하죠. 화장품은 중장기 실적 성장,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제2의 사이클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달바글로벌의 2+1 전략이 미스트 세럼과 선케어 플러스 각국의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비건 클렌저, 더블 크림,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이 패치 이런 다양한 2+1 전략이 충분히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양 화장품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화장품 매출로 프랑스를 이미 한국이 제쳤다. 일본, 러시아, 유럽, 북미, 아세안 다양한 채널과 성장 전략이 있습니다. 핵심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막 확장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네, 스페인의 베스트셀러 2위에 달바의 미스트 세럼이 뽑혔습니다. 독일 베스트셀러 9위에 이 달바의 미스트 세럼이 뽑혔습니다. 1997년 이후 탄생한 이 젠지 세대들이 달바 글로벌, 그죠?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을 구다이 글로벌 폭풍 성장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밸류에이션은 여러 주가 화장품 회사들도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16배까지 떨어지고요. 지금 코스피 평균 PR 밸류에이션이 약 15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9배면 비싼 건 아니다. 달바 글로벌이 24배, 내년에 17배로 떨어지고요. 실리콘2가 19배, 내년에 14배로 떨어집니다. VT가 14배. 네, APR이 다소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죠. 올해 33배, 그래도 내년에 25배까지 떨어지고요. 여기 ROE 보시나요? 자기 자본 이익률 66.9%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달바 글로벌 실적 보겠습니다. 600억대 사이즈에서 1,400억, 2,000억, 3,000억, 앞자리가 계속 바뀌죠. 5,000억, 7,000억. 27년에 매출 1조 보고 있습니다. 27년 1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24억에서 150억, 300억, 작년에 598억, 올해 2배 넘게 증가한 1,362억 예상하고요. 내년에도 역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2,000억대, 약 30%, 40% 증가한 2027년에는 2,8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PER이 현재 24배에서 27년 기준 12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달바 글로벌 최근에 1월 달부터 7월 18일 오늘까지 외국인이 2,000억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7월 달 들어서도 지금 딱 하루 거래를 제외하고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딱 두 거래를 제외하고 7월 달부터 외국인이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계속 샀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주춤한 건 사모펀드라든지 투신에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땡겼다. 달바 글로벌도 5월 22일 날 상장한 이후로 14만원과 16만원대 퀀텀 점프가 한번 나왔고요. 16만원과 20만원대 퀀텀 점프가 나와서 최고점 찍고 지금 살짝 꺾여서 주춤한 상황이지만 아직 그래도 20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하지 않고 있다. 추세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거는 이 높은 고가 영역대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조용히 계속 사서 모으고 있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돼서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한 줄 평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브랜드 마케팅에 완전히 성공했다. 두 번째, K뷰티 인디 브랜드 대비 최소 20% 이상의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하면서 높은 마진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철저하게 누리고 있다. 세 번째, 반성현 대표의 탁월한 경영 능력은 달바 글로벌의 주가를 꾸준히 우상향시킬 것이다. 네 번째, 온라인 성공 공식을 오프라인에 도입해서 초창기 단계다. 오프라인에서 폭발적인 매장 확대를 통한 매출과 외형 성장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다섯 번째, 글로벌 지역 다변화되어 있고 매출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러시아, 아세안을 넘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200% 넘는 폭풍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인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카테고리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너무나 완벽하게 팔고 있는 미스트 세럼과 선크림에서 이제는 마스크팩,
크림, 디바이스까지 확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스트 세럼과 선케어 투탑은 글로벌로 완전히 또는 SNS, 틱톡, 인스타, 역직구 플랫폼에서 완전한 인증을 받았다. 미스트 세럼과 선케어는 글로벌 브랜드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고급 제품화, 고기능성 프리미엄 브랜드로 앞으로 달바글로벌은 해외 다양한 지역에서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거는 매달 나오는 국내 화장품 수출 데이터로도 증명할 수 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1년 정도 앞당겨서 27년도 정도에는 매출 1조 회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 1조를 찍는 27년도가 되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하고는 밸류에이션 측정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달라지곤 있지만, 그다음에 마지막 이 화장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젠지 세대들의 한국 화장품 사랑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거는 계속 숫자로 체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젠지 세대들의 선택을 받은 한국 화장품 달바글로벌, APR의 메디큐브, 구다이 글로벌, 티르티르 이런 회사들의 성장은 지금 피크가 아니라 피크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화장품의 트렌드 카테고리를 만드는 국내 화장품 회사들, 또 인디 브랜드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속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